대구시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대구시가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 창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1,850억 원의 긴급 금융자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위급한 경영 상황을 조기에 진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협조해 1,300억 원의 긴급자금을 마련하고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보증료와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 운전자금의 규모를 550억 원 확대하고 조기에 집행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과 숙박업 등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다채몰과 네이버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및 구매 상담회, 사회적 약자 기업 우선 구매 등 지역 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과 공공구매를 확대합니다. 대구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주축으로 경제 상황 점검 TF팀을 가동하고 지역 경제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대구시가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먼저 운전직 산재보험료 정산 방법 부당이나 회계 처리 기준 미준수 등의 지적사항과 개혁시민위원회에서 확정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은 표준 운송원가 재산정 용역에 전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고지 우선 배차제를 8월에 도입해 공차 거리를 최소화하고 향후 차고지의 외곽지 이전 등에 따른 공차 거리 확대 부분은 연료비 정산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회계장부 기장 방법 미숙이나 신문대금 등 복리후생비 영수증 미부착 등 업무 미숙에 따른 지적사항은 회계 실무 정기교육 실시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행정지시 불응업체에 대해서는 적정 운송원가 지급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표준 운송 원가 용역 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와 철저한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8일 열린 메르스 대응 긴급 확대 간부회의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시민들에게 전하고 앞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먼저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과 시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각 구군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1:1 모니터링을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확진자의 동선이나 주변 지역 방역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해 별도의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격리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과 환자의 이동 경로가 공개됨에 따라 고통을 받게 될 업소 등의 특별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대책본부에 덧붙여 지시했습니다. 나이스그룹 혁신 R&D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북대 테크노파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스그룹 혁신 R&D센터는 핀테크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초소형 고감도 센서 개발, 의료기기용 바이오 센서 등의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4월 대구시와 나이스그룹 간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최단 기간의 통합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양 기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스그룹 김광주 회장은 최초로 시도되는 지자체와 대학, 민간 기업 간의 R&D 협력 사업인 만큼 성공 사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22일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성공적 정착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출범했습니다. 아카데미는 대구시가 한국능률협회와 협력해 추진하는 지역 이전 공기업 채용 전형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교육 대상은 지역 소재 대학인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졸업 예정자로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추천한 학생들입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채용 정보와 적합한 인재형 분석을 토대로 한 직무 능력 검사 및 인적성 검사 준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정보마당 고사연입니다. 팔공산을 가다 보면 늘 만나게 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광역시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된 신순겸 장군 유적지입니다. 고려 태조 10년에 왕건이 이곳 공산 전투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자 신순겸 장군이 왕건으로 변장하여 싸우다 전사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의 문화관광 명소를 알아보는 15번째 순서로 동구 지면동에 위치한 신순겸 장군 유적지를 함께 둘러보실까요? 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성희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소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사님, 이 뒤쪽으로 신순겸 장군 동상이 보이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신순겸 장군은 통일신라 말기에 왕권의 약화로 인해서 다시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후삼국 시대 때 고려군의 왕건의 보아 장수로서 왕건을 대신하여서 이곳 공산 전투에서 왕건의 복장을 갈아입고서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한 그런 완전 충성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더라고요. 신순겸 장군. 신순겸. 숭절단과 숭절비 뒤에 보이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절단이라고도 하고 표충단이라고도 하는데 순절단은 그 당시 전투에서 흘린 피와 의복들을 수습하여 만든 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절비는 신순겸 장군의 생애 그리고 여기서 전사한 내용 같은 것을 적어 놓은 그런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경의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문 뒤쪽에는 표충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저 표충사는 태조 왕건이 신순겸 장군의 충성심과 공을 기리기 위해서 지묘사라는 절을 세웠던 자리에 세운 사당입니다. 저 사당을 세운 때는 조선시대 선조 때 1607년도에 세운 것인데 다시 최근에 와서 대구광역시에서 중건을 하여서 영정과 신의를 모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순겸 장군의 충성심, 희생정신을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 정신을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순겸 장군의 유적지를 설명 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바쁜 일상 속에 지친 시민이라면 신순겸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꾸며진 등산로를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신순겸 장군 유적지.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이야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이곳의 정취를 물씬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릭정보마당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시대의 예술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원로 작가들을 재조명하고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기획 전시로 올해 8회째를 맞았습니다. 전시에는 비슷한 연령대, 다른 장르의 원로 작가 3인으로 서양화 김동길, 사진 강상규, 섬유예술의 김지희를 초대했습니다. 원로 작가 3인의 초기부터 최근 작품 총 90여 점이 전시되며 전시 중에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예약은 대구문화예술회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일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막이 오르죠. 전 세계 훌륭한 뮤지컬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세계인이 함께하는 공연 예술 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